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전통은행과 가상자산과의 큰 충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통은행들이 가상자산 산업을 방해하고 있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은행권을 비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결제망에 직접 연결되는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의 편에 서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박범수 디지털 에셋 기자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은행들이 가상자산 산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거는 말싸움 수준이 아니고 뭔가 큰 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오늘 어제죠. 3일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일단은 골자는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법안 이미 하나 끝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입법 진행되고 있는 법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끝난 것은 저희가 그전에 많이 들어봤던 지니어스법입니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법안은 이제 클래리티 법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에 이제 입법을 촉구해라.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은행이 가상자산 업계에 이 클래리티 법안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 중에서 은행이 가상자산 업계에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지적을 한 건데요. 이게 어떤 것이 일이 있는 것이냐면, 이제 클래리티 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보상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자와는 좀 달리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거래하고 이제 활동하는 것에서 이제 보상을 주는 것인데, 네. 이것을 두고 은행권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의 그 주 사업 모델인 예대 마진을 이것이 앗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입법이 계속 늦어지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SNS 발언 직전에 그 아주 흥미로운 면담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코인베이스 CEO랑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거기를 만난 거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죠? 아, 네, 맞습니다. 바로 직전에 만난 것인데, 이제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보도를 보면 이 글을 올리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베이스 대표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 준 게 가상자산 업계의 얘기를 대변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직전에 이제 가장 큰 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코인베이스 대표를 만난 것을 볼 때 코인베이스가 로비, 크게 말해서 로비 혹은 민원 격을 이제 대통령에게 넣었고,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그대로 대변해 준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의 게시글 중에 국민이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니까 돈을 투입해서 가상자산 업계에 투입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거래 활동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암스트롱 대표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의 가상자산 업계에 정치권 로비가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은행은 가상자산에다가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은행이 전통적으로 이익을 얻는 게 예대 마진인데, 가상자산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고, 그런 걸 보상을 해주면은 은행은 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예. 그렇죠. 일단은 그 보상이라는概念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구조를 보셔야 할 게, 스테이블 코인, 이게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고 클래리티 법이 통과를 이제 앞두고 뭐 상원 하원에서 논의를 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자 지급 논쟁입니다. 이자를 과연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일종의 은행에다 예치를 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도 어쨌든 법정 화폐와 이제 1대1로 가치를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주게 되면 $1 $1 코인이니까 맞죠. 쉽게 예. 얘기하면 원 코인을 넣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1 넣었을 때처럼 이자를 지급해라. 그렇죠.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증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펀드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효익을, 그러니까 리워드가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포인트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자가 불어나든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스테이블 코인을 뭐 국채에다가 넣어놔가지고 수익을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어디에다 스테이킹 해가지고 보상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운용사가 얻는 수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용자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라고 부르지 않고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의 우려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빼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뭔가 이렇게 운용해서 서는 수익이 우리에게 더 쏠쏠한 것 같은데 해가지고 돈을 빼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대마진이나 이런 것들 대출 사업이 흔들리게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기업들은 본인들보다 규제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유사하게 영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반발을 하는 것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득권의 횡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너희가 이미 전통금융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했냐면, 어떤 것도 얘기를 했냐면, 이 가상자산 산업,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산업이 중국이 패권을 가져가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사실상 경제 패권, 더 정확히는 결제 패권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국가 안보 프레임까지 씌우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 이제 기축통화가 관세 전쟁, 기술 전쟁, 기축통화 전쟁에 가상자산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와중에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이 연준에 마스터 계좌를 열었어요. 사실은 이제 완전히 기존 금융 체제에 편입돼 버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이 디지털 자산 역사에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캔자스시티 연준이 크라켄 파이낸셜, 사실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모회사인 페이워드의 관계사 격인, 그러니까 계열사인 거죠. 계열사가 이제 제한적 목적을 가진 계좌, 영어로는 스키니 어카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계좌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가상자산 업체가 이제 더 이상 중개은행 없이 연준의 결제망인 페드와이어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된 첫 번째 사례라고 크라켄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스키니 어카운트가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스키니 어카운트가 뭐냐면 지난해 10월에 이제 연준의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가 제안을 했던 개념입니다. 이 직접 여기 나오는데 직접 결제가 가능하게 해서 이 연준 페더와이어에서 하루 동안 오가는 금액이 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업체도 그 원하는 유동성이 이제 들어가고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그 결제망에 이제 올라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 효턱은 있는데 제한적 목적이라고 했거든요. 스키니 어카운트라고 해서 기존의 마스터 어카운트보다는 좀 더 스키니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라서 몇 가지가 좀 제한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준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받지 못합니다. 기존의 은행이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중앙은행 대출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인 창구 같은 거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크라켄은 이제 우리는 주변인이 아니다, 금융 시스템의 직접적인 참여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제 투명성이 없는 특혜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상자산 부분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중국 패권을 얘기했는데요.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달러를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세가 불안한 나라일 경우에는 코인을 사면은 이게 달러랑 1대1로 교환되기 때문에 달러를 사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세가 불안한 나라일수록 결국은 가상자산을 많이 사고, 그건 결국은 달러를 이 사람한테는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니까 달러의 지배력을 더 높이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일단 1차적인 것이고, 그거에 좀 더 배경에는 좀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패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국채죠. 이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사다 주던 가장 큰 고객이 없어지고 있어서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려면 새로운 국채 고객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사실 테더는 엘살바도르에 있거든요.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네. 중국
하고도 또 관련이 맞아요. 있죠. 그죠? 중국계 이런 자본들이 엮여 있는 곳인데 테더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세계 1위 발행사인데 그런 곳은 이제 해외에 있는데 거기서 국채를 미친 듯이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 수치를 보면은 우리나라랑 맞먹거나 좀 높은 수준으로 국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걸 봤을 때 국채 수요가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패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제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준 결제망이나 혹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전통 국민 결제망에서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무역 대금이나 수출 대금이나 이런 것도 뭐 페트로달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이거를 침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기존에는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전 정권, 바이든 정권 때는 이제 CBDC를 통해서 이런 거를 방어하려고 했지만 이제 국채 수요와도 맞물리면서 이것은 민간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결제 패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 관세와 기술 드디어 이제 그 전쟁, 기축통화 전쟁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도 이 디지털 자산 법이 빨리 미국과 우리가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시장을 투명화하긴 해야 되고 또 안전성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 한국의 디지털 자산 법안은 기본법 논의가 중단됐다는데 또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일부 연기가 된 것인데 일부 연기. 예. 어디에서 어떻게 연기됐다는 거예요? 일단은 좀 연역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상 이번 주가 크립토 슈퍼위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일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습니다. 일단은 최대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20% 수준으로 제한한다. 15%에서 20%요? 근데 네. 20%로 거의 가닥이 잡혔거든요. 20%로? 그래서 20%로 제한한다. 이 내용이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 것이냐 혹은 기술 기업도 참여하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핀테크까지. 네, 은행 중심으로 먼저 갈 것이다. 이렇게 당정이 정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3월 3일에는 TF 의원들이 오전에 만나서 어느 정도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조율을 했고 그리고 3월 4일에는 금융위 이제 가상자산 관련 민간 기구가 있습니다. 자문 기구가. 그래서 가상자산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3월 5일에 오전 8시 이제 당정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바로 발의를 하고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소위에 올려서 1회독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젯밤 7시에 갑자기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왜 연기가 됐죠?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연기의 이유는 이제 중동 사태.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 이런 충돌이 있어서 코스피가 그 전에 이제 이틀 연속 굉장히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고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가 그 시장 상황에 좀 더 대응해야 된다. 바쁘니까 일단 그것을 먼저 끝내고 와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은 조금 의문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가상자산 업계나 혹은 뭐 국회나 이렇게 조금 취재를 해보면 사실은 주식시장 원래 이제 당정협의가 두 가지 주제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첫 번째 주식시장 상황 점검. 왜냐하면 이란 사태 때문에 너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제 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이유라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만 빼고 주식시장 논의를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연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라는 쟁점이나 혹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쟁점에서 여권 내에서 이견들이 많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어떤 TF 의원들은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업계 혁신을 해치는 일이고 좀 이렇게 뭔가 과한 규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모양새에서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정이 약간 여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당과 정의 생각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민주당 내에서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야당의 반발도 지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연기를 하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쟁점이라고 했을 때 하나는 가상자산의 대주주 지분을 15%, 20%좀 줄이겠다 이런 거네, 그죠? 이 부분 관련된 쟁점이 하나 있는데 이건 대략 20%로 정해질 거라고 예측하고 보고 있나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재밌는 건 두 번째인데 한국은행이 하느냐, 은행이 하느냐, 아니면 핀테크가 하느냐 이게 이제 논쟁이었는데 한국은행이 하는 거는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은행이 한다고 하는 거는 은행은 어쨌든 이거 핀테크가 가상자산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거를 한 거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으면 우리도 뭔가 그러면 은행이 안전성을 위해서 그 은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한 핀테크 가상자산을 하는 쪽이 결합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아예 못 들어온 건 아니고 네. 51%라고 하죠. 50% 플러스 한 주 정도로 해서 은행이 무조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라. 이게 사실은 이제 중심이었는데 사실 이걸 법령에 넣기는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계속 이제 법령에 좀 넣어달라는 입장이긴 한데 넣어달라는 입장은 이런 거겠죠. 이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가 약간 불투명하고 여기서 위험 수단이 있으니까 결국은 보안 문제도 있으니까 은행이 좀 주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에 관여하는 혁신 기업들이 49% 갖는 이런 쪽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이제 건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환 정책이나 이제 자금 사탁 방지 이게 왜냐면 일종의 통화적 성격이 짙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법정 화폐와 일대일로 가치가 연동이 되고 지금은 시장이 작아서 이 전통금융이 미치는 영향이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만약에 이게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됐을 때 그런 이제 금융 안정성이나 조치들을 이 핀테크 업체들이 할 수 있겠느냐. 좀 더 안정적인 은행 같은 전통 금융사들이 들어와서 먼저 안정적으로 간 뒤에 그 다음에 조금씩 열어줘서 핀테크가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이었고 그것도 어느 정도 당정이 받아들이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요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견이 있는 거라서 향후에 좀 어떻게 바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을 받아들이되 그 보안 문제나 외환 문제, 안정성 문제에서 은행의 참여가 51%로 예, 될 좀 것 더 같다. 필수적이지 않겠냐라는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한 그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낯선 용어가 코인이라는 용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이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권에 편입되어지는 역사적인 결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이 AI 혁명은 데이터 혁명은 앞으로 이 가상자산 세계는 기존 금융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주 흥미로운 오늘 리포트였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파파파 증권홍파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